3강 들어가죠. 갑, 을, 병이 나오죠. 자, 출발이 뭐다? 증이요. 양도예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누구에게 증여했다? 배우자. 배우자. 그래서 증여자라 그러죠? 받는 자를 뭐라 그래? 수중자.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무슨 과세다? 이월과세. 왜 이월과세를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 3억에 취득했다고 그랬죠, 아까? 3억에 취득해서 증여하니까 7억이야.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월과세는 왜 만들었다?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몇 년 이내에 팔 때는 5년 이내에 팔 때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라고요. 양도세 못 띄어먹게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양도세가 3억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다? 둘 사이는 배우자죠? 뭐를 해버려요? 이혼. 이혼하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이혼하면 남남이잖아. 그럼 이혼하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3억으로 가요. 위장이혼 할 수도 있잖아.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밤에 슬금슬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혼하더라도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해요. 그 시험은 이혼이라고 안 나와. 고급스럽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 그 이혼해도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려. 그럼 죽어버리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죽으면 취득가액을 증여 수중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어줍니다. 죽으면 되는 거야. 누가 죽어야 돼? 갑이. 갑이 죽어. 그럼 죽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야. 세금도 덜 나오고. 알아들었나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검찰이 조사도 안 들어가. 죽으면. 알아들었나요? 죽어야 돼. 죽어.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라고요. 자, 책 한번 볼까요? 251쪽. 자, 이월과세 요건. 자, 양괄호 2번. 자, 몇 년 이내 1번. 5년 이내. 자, 나왔네. 두 번째 줄. 이혼 나왔잖아. 이혼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왜? 위장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별한 경우는 사별이 뭐야? 사망한 경우. 사별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사별했어. 다시 결혼해야지? 사별. 다시 결혼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니까 딱 4가지. 토건, 특, 취득 권리만 돼요. 자, 이월과세 배제. 이거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너무 복잡하게 배우지 말자고요. 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갔어요. 자, 이월과세 효과. 자, 1번. 양도세 납세무자. 세 글자로 누구다? 세 글자로 수중자, 증여받은. 증여받은 세 글자로 뭐다? 밑에 수중자. 수중자가 납세무자가 됐어요.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야. 부담하지 않는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 밑줄고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뭐를? 장특공제와 세율. 그리고 필요경비는 뭐다?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중에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를
따라왔어요. 증여세 처리 별 딱 붙이고.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양도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다. 해준다고요. 자, 그럼 4번 취득가액은 역시 누구 취득가액으로 적어라? 증여한. 이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역시 누구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증여한 배우자. 줄여서 뭐다? 증여자. 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부당. 자,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입니다. 이렇게.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를 우회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은 뭐다? 이월과세는 가족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낮춘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앞에 주는 거야? 특수관계인 동생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동생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왜? 배우자 못 믿겠다 이거지. 자, 그럼 배우자가 돈을 얼마 챙겼어? 10억 배우자 통장에 들어왔죠? 땡전 한 푼 없다가 내 배우자 통장에 10억이 딱 있어. 조금 마음이 설레죠? 설레. 결국 이건 뭐다? 배우자가 10억을 받아서 증여자 앞에로 가는 거라고요. 그럼 배우자가 10억 통장에 찍혔으니까 배우자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딱 하룻밤 자고 행방불명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배우자는 못 믿겠다. 그래도 동생을 불러. 알아들었나요?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요. 양도세가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 동생에게 특수관계인이죠? 양도가액을 어떻게 팔아야 돼? 낮은 가액으로. 저가양도. 이건 뒤에서 배우고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번엔 동생을 통해서 띄어먹는다고요. 그래서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띄어먹느냐? 자, 동생도 무슨 세금 내야 돼? 무슨 세금? 증여세 내고. 동생도 양도세 내야죠? 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동생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고 팔아먹으면 양도세 내야죠? 자,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려면 동생 세금의 계산을 해봅니다. 이게 2억. 양도세가 3억이야. 그럼 합쳐서 얼마 나왔다? 5억. 5억 내면 끝나는 거야, 원칙이 동생은. 증여세 계산하니까 2억이고 양도세 계산하니까 3억. 원칙은 이렇게 내면 끝나죠?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띄어먹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7억이 나왔어. 형이 직접 팔면은 7억이 나고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합쳐서 얼마 나왔어? 5억. 띄어먹었어요? 안 띄어먹었어요? 얼마 띄어먹었어요? 2억. 아주 오늘따라 세법을 잘하네요. 2억 띄어먹었대.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잖아. 이게 적잖아.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알아들었나요? 양도세를 동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소시켰죠?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형이죠?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양도세를 걷겠다는 거야? 7억.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적을 때만, 클 때는 정상으로 가고, 동생 세금이 클 때 있죠? 그럴 때는 정상거래야.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양도세 2억을 띄어먹었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형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7억을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똑같잖아. 2월 과세라. 그럼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주는 거야? 형 3억. 그 다음 장기와 세율도 뭐다? 형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2월 과세랑 똑같아요. 형이 직접 팔았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럼 취득가액 얼마 적어? 3억. 장기와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쪽이야. 동생이 이렇게 냈죠? 냈잖아.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증여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돌려주고 끝나. 환급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주면 끝나는 거야.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럼 형은 양도세만 내면 되죠?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증여자지. 형,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기서는 있다. 자, 돈은 누가 챙겼어? 돈 5억. 동생이 챙겼잖아. 법을 만들어서 형 보고 내라 그러죠? 형은 돈이 없잖아. 동생이 챙겼으니까. 그래서 형이 무재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형과 동생은 함께 책임을 지는 보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자에 가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등장하면 2월 과세란 용어를 써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자를 뭐라 그래? 친인척, 특수, 관계인이라고 나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원리는 뭐야? 증여 후 몇 년 이내 양도했을 때? 5년 이내. 자, 그럼 오늘 프린트로 정리를 하라고요. 자, 프린트 딱 나왔잖아요. 포인트. 오늘 프린트. 자, 박스에 오른쪽 나와 있죠? 특수관계인,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우회양도.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세금 띄어먹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자,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빼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형과 동생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 여기는 다 돼. 양도세 대상 다 된다고요. 왼쪽은 4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요. 자,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왼쪽은 수중자예요. 그리고 증여세 처리는 증여를 인정 안 함으로 어떻게 한다? 환급한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양도세만 내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자, 그리고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감소된 경우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요. 큰 경우는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적은 경우는 어떻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 그럼 여기에서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의 공통점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 5년 이내의 양도.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증여세 처리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그러나 오른쪽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려주고 끝나.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버린다고요. 요거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253쪽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쭉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자, 중요한 거는 꼭대기잖아. 부당여행 계산 부인. 자,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자, 누가 등장해? 특수관계인이 등장합니다. 친인척. 단 특수관계인 중에 이월과세는 제외하죠? 따로 규정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사, 1의 세액이 2의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밑줄 그어 네 번째 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나왔잖아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금액 적어 5억. 5억 적어요. 합치니까 5억이야. 그리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 계산한 게 얼마고 그래서 7억. 이럴 때는 7억을 걷어야죠. 7억을 걷으려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세 글자로 뭐다? 증여자.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진다. 자, 증여세 처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증여세 처리는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 돌려줘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급한다. 그 뜻이에요. 돌려주고 끝난다고요. 그리고 4번, 5번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 증여자 거를 적어. 장특공제와 세율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한 특수관계인 증여자죠. 취득일로부터 똑같잖아. 4번, 5번은 이월과세와 동일하다. 이월과세와 동일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넘겨서 찬찬히. 글씨라도 한번 읽어봐요. 254쪽. 자, 가불병이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요, 우리는 배울 때 가불병이에요. 문제 풀 때는 을, 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갑이 징여자죠? 2017년 얼마에 취득했어? 3억. 2020년인가? 자, 얼마에 징여했어? 8억. 그럼 취득가액을 높였죠? 2022년 얼마에 양도했어? 10억. 10억이잖아요. 그럼 몇 년 이내에 양도한 거예요? 5년. 그럼 취득가액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2월 3억으로 적어주는 거죠? 3억으로. 이게 2월 과세잖아요. 5년 이내니까. 자,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을이지. 수중자. 을. 갑 틀렸네. 수중자지. 수중자가 팔았잖아요. 자, 그 다음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1로 따지면 이거 2년이잖아.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요. 3년 훨씬 넘었네요. 자, 그럼 양도 차익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얼마야? 3억. 8억 틀렸죠? 3억이잖아요. 그리고 나왔다 징여세 처리는 세액공제 틀렸죠? 세액공제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된다. 어떻게 된다? 틀렸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요. 납부세액 계산 시 벌써 틀렸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징여세 처리 납부세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로. 세액공제 틀렸네.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징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없다.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2월 과세네. 그러다 항상 기본 강의는 2월 과세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3, 4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납세 절차. 자, 한 장짜리로 딱 정리해요. 한 장짜리 납세 절차. 오른쪽. 자, 납세 절차 하기 전에 책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로 찍어왔어요. 자, 2번 2페이지. 양도세, 납세무자와 납세지를 정리해야 돼요. 알아들었죠? 네. 자, 첫 번째 납세무자. 오른쪽 납세지라고 나왔죠? 자,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가 어떤 자예요? 거주자의 정의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가 누구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거주자가 팔 때와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가 팔았다. 그럼 거주자 납세무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합니다.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이 붙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주자가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뭐다?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다 과세합니다. 제한이 없다. 무제한. 단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 국외. 여러분들은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돼요. 거주자기 때문에 5년 이상. 그 다음 비거주자가 팔 때는 국내 것만 과세하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없다야. 그다음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서 국내 것만 과세한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외가 들어가면 좌우간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거.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 세금 내야지. 그게 제한됐어요. 그럼 살짝 적어야지. 국외는 없다.
국외과는 없다고요. 지금 러시아 누구예요, 그 사람? 푸틴? 자, 푸틴이 비거주자죠? 푸틴이 지 나라에서 부동산을 팔면 우리나라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푸틴이 비거주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외자산이죠?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납세지. 자, 납부하는 장소. 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원칙 주소지로 갑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써요.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도 비거주자의 납세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등으로 가요. 그다음 빗자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부가징수 나오죠? 납세 절차 봤어요? 자, 1번. 토건부 기타 자산은 몇 호 자산? 1호 자산. 항상 1호 자산은 2개월이에요. 2개월은 어떻게 따진다? 말일부터, 꼭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따진다. 자, 그 다음 허가받기 전에 양도했죠?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이 끝났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일,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꼭 말일이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죠? 이거는 증여와 섞여 있으므로 이해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은 무효라고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알아들었나요? 말일부터. 단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라고 배웠죠? 요것만 3개월. 나머지는 다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됐어요? 그리고 예정신고를 안 했다.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바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라고요.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리고 양도세는 손해가 나더라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알아들었죠? 안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예정신고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를 신고한다? 6번. 이거를 아까 식 배웠잖아요.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뭐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여기 식 보이잖아. 이 식 보이죠? 식 보이잖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기본을 빼고 세율을 빼고 식을 희미하게 보여야 돼요. 이 과정을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자, 그럼 예정신고를 안 하면 뭐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 그럼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예정신고를 했잖아, 법대로. 그럼 확정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야. 알아들었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정상대로 신고했다. 자, 예외.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드디어 나왔다. 안 까먹는 거 나왔네. 오랜만에 나왔다. 안 까먹는 거. 자, 10%는 뭐다? 과수. 20은 무신고. 사기부정은 40.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베꼈어요. 이거 인하됐어요. 이자율이. 국세는 수정하라고 0.02%로. 일일 가산세죠.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는 인하됐어요. 0.025가 아니라 숫자 외우기였잖아. 215 인하됐다고요. 수정하고요. 그럼 10, 20, 40을 뭐라 그래요? 10, 20, 40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야 하루하루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에 0.025 하면 틀려요. 올해부터 0.025% 이 숫자가 그 다음 분할납부.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죠? 분할납부는 된다. 얼마 초과? 1000초과 요건이. 일명 분천지야. 자, 이 분천지예요. 1000초과 250초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한다?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기간은 납기경과 후 2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려 가산세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뭐다? 확정신고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한 번만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가 붙죠? 그럼 확정신고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부가세. 양도세,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특세가 있어요. 뭐에? 감면세액에. 납부세액에는 없어. 납부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는 뭐다? 이거는 독립세야. 별도로 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양도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은 별도로 뭘로 내야 돼? 지방소득세로 낸다. 이건 독립세라고요. 부가세가 아니라. 그럼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 뭐에 붙어? 감면받았어. 그럼 양도세를 안 내. 그 중에 20%는 뭘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1번만 알면 되잖아요. 납부세액에는 없어요. 납부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지자체에.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에는 없다. 감면세액에.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세가 없잖아.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라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책을 한번 보자고요. 자, 255쪽. 자, 책을 한번 봐요. 자, 납세지. 거주자 나왔잖아. 자, 거주자는 원칙이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소재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거주하는 장소로 가요. 됐죠? 1번까지만 아는 거야. 그 다음 비거주자. 자, 비자가 들어갔죠? 비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야. 소재지야, 소재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뭐다?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중요한 거는 뭐다?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지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양도세 예정신고 미리미리 납부하는 거죠. 자, 1번 양도세 대상을 양도했다 예정신고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두 번째.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어.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판다고요. 앞에 거는 2억이 이익 나서 뒤에 거는 3천만 원이 손해가 났다고요. 3천만 원 손해가 났죠? 그럼 양도세는 뭐다? 합산하게 돼 있어. 이익에서. 알아들었나요? 한쪽은 이익 나고 한쪽은 손해 났죠? 그럼 같은 자산이라면 빼야죠. 그럼 이익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3천을 빼니까 1억 7천 갖고 양도세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뭐를 해야 돼?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를 안 하면 2억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나와 있죠?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얼마 초과? 1000초과. 분천지야, 분천지. 1000초과 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둘 다 받아준다고요. 왜? 둘 다 현찰이니까. 둘 다 받아준다.
자, 신고기한 1번 1호 자산이죠? 1호 자산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8일 해필 말일이네. 자, 3월 2일 날 팔았어. 3월 2일 날이 양도일이라고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잔금 받은 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그럼 1호 자산이라면 어떻게 신고한다? 말일. 말일부터 3월 말일이죠?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5월 31일까지.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버려?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항상 말일을 조심하자. 이거 몇 호 자산? 1호 자산. 자, 넘어가죠. 자, 허가대상 나왔잖아. 뭐가? 허가받고 땅을 팔아라. 허가받고 땅을 파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포인트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전에 뭐 했어? 잔금이 청산됐다. 그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이 청산되면 그 거래는 무효라고요. 무효니까 뭐가 나야 돼? 허가일이 나야 유효가 돼서 신고를 받아줘요. 그럼 잔금은 언제 받은 거야? 3월 2일. 그래서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4월 2일. 4월 2일 날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주고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주고받았잖아. 그럼 이 대금청산일은 무효라고요? 그럼 이럴 때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4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 해야 돼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 전자가 들어갈 때 2개월 말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고. 됐어요? 자, 그 다음 박스에 거기 세 번째 부담부 증여 나왔잖아요.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섞여 있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줘. 채무는 양도라 그랬죠? 이거는 말일부터 몇 개월? 요것만 3개월. 나머지는 다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 요거 잘 봐야 돼.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죠? 무조건 두 번째 줄.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왔잖아. 기역, 무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20%.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10%. 근데 하나가 좀 빠졌네요. 사기부정. 디귿 하나 만들라고요, 옆에. 기역, 무신고는 20이 붙고, 과소는 10이 붙죠? 근데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몇 프로부터? 40. 그게 빠졌네요. 사기부정. 40%. 그리고 디귿은 법이 바뀌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10만 원당 25가 아니라 10만 원당 22 인하됐어요. 요것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10만 원당 22, 25가 아니라 납둘둘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자, 확정신고는 원칙, 오른쪽 꼭대기 258조. 다음 연도 항상 해가 바뀌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 다음 연도. 그 다음 똑같죠? 허가구역. 허가구역 포인트가 뭐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청산은 무효죠? 허가가 나야 유효니까 역시 어찌고 저찌고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자관 확정신고는 뭐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 니은도 똑같잖아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 손해가 나더라도 뭐 해야 한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이행했잖아. 그러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됐어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된다. 원칙은 법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엉터리 신고한 거야. 그 시험은 1번. 기억 별 딱 붙여. 자, 누진세율 대상을 몇 번 이상 팔았어? 2번 이상. 자, 여기 보세요.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다고요. 알아들었다요? 그럼 이게 소득을 계산하니까 1억이야. 뒤에 판 것도 1억이야. 그럼 맨 처음 예정신고 했죠? 그럼 요것도 예정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1억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2억으로 신고해야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을 따로따로 팔 때는 두 번째 거는 앞에 거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그건 앞에 거는 세금 냈잖아. 낸 거는 공제받고. 따로따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고요. 합산해서 신고하라. 2억으로. 그 뜻이에요. 그래도 기억. 누진세율 대상 2회 2번 이상.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득금액과 이미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그 뜻이에요. 2억으로. 합산 안 했잖아요. 따로따로 신고해서 양도세 띄어먹었지? 이럴 때는 신고하라. 니는 뭐다? 엉터리 신고한 거야. 달라져서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하고. 자, 그 다음 불이익을 받았다. 확정신고시, 불이행시. 불이행시입니다. 공제율은 똑같아요. 공제율은 똑같다고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부당은 몇 프로? 40%. 똑같아요. 율은 똑같다고요. 자, 3번 과소는 몇 프로? 10%. 4번 부당은 몇 프로? 40. 자, 납부지원가산세는 기억 고쳐요. 10만 원당 25가 아니라 22. 22. 율은 똑같아요. 율은 똑같아요. 자, 근데 옆에 적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어서 가산세가 적용됐으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를 안 한다, 부과 안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정에 가산세를 적용했다고요. 그러면 확정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중부과 금지예요. 양쪽 다 붙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확정신고를 안 했을 때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율은 똑같아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죠. 260페이지.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나와 있네요.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분천지라고 그랬죠? 천초가. and 납기 경과 후 분할납부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자, 그 박스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박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이야. 그래도 요건이 얼마 초과야? 1000초과. 1000초과에서 2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을 초과하는 거야. 그리고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이야. 뒤에 바뀌면 안 돼요, 법조문이.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3200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봐요.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 납부할세액이 3200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 표 보면서 한번 구해봐요. 800만 원, 1600만 원, 3000만 원이 받는 경우 분납, 항상 뭐를 암기해야 돼? 1000초과. 그럼 800만 원은 분납이 안 되죠? 그럼 1600만 원은 1000초과에서 2000만 원 이하니까 1000을 빼면 돼. 그럼 얼마? 600 이렇게. 그럼 3200은 2000초과에 들어가죠? 절반을 빼면 돼. 얼마? 16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에요. 기준점이 1000초과니까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초과는 50을 빼면 된다고요. 절반을. 이상하다. 1600이 왜 밑으로 내려왔을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 자, 마지막. 자, 오늘 1시 10분에 끝날게요. 자,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4번.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261.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재개, 징수죠? 자, 납세기관할 세무상은 거주자 해당 과세기관의 양도세로 납부할 세 밑줄 그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두어 들여야죠. 징수? 그럼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국세, 징수법에 따라 날짜가 다 달라. 알아들었나요? 자, 포인트가 뭐다?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징수해야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내용에 따라 다 숫자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결정, 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 자, 이거는 뭐다? 무신고했어.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다르게 고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정에서 포인트가 뭐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 결정, 경정한 경우 양도세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뭐다?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은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이거는 30일이에요. 무신고했잖아요. 정부가 결정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 그럼 며칠 이내에 걷어들인다? 30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다? 결정, 경정이 나오죠. 그럼 30일. 그 다음 꼭대기는 뭐다? 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징수법 이렇게 용어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절 국외. 작은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납세무자. 국외가 나왔죠? 국외재산의 양도에 대한 쭉 나와 있어. 몇 년 이상. 포인트가 5년 이상. 5년 이상만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5년 이상.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거. 5년 이상.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팔면은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는다? 5년. 자, 그 다음 과세대상물. 국내 거랑 똑같아. 국내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는 안 따져. 미등기는 안 따져. 국외 거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미등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외거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등기, 미등기 안 따진다고요. 똑같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 딱 별 표시. 동그라미 3번. 임차권은 등기불문. 그러나 국내권은 등기돼야 돼요. 국외권은 등기불문 실질로 따진다고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국외 일부는 임차권, 건물은 토지의 부속물로 보는 나라도 많아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따져요. 임차권 나오잖아. 이거 6번 출제된 거예요. 국내 거는 등기된 거. 미등기는 과세 안 해요. 그러나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진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양도차익 계산 262조. 다 똑같잖아. 양도차익은 박스만 보면 돼. 박스. 실질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원칙이 실질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시가로 구하고 시가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그다음 시험은 꼭대기 1번.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액. 똑같잖아. 원칙. 그러나 2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밑줄 그어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추계 결정하죠? 매각만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매각만기를 안 써요. 바로 뭘로 구한다?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밑줄 그어 시가. 여기까지만 출제돼. 우리나라는 매각만기를 쓰죠? 추계 결정할 때. 그러나 국외 거는 안 써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전 세계 거 매각만기 만들어 놓게. 자, 그 다음 국외자산 필요경비. 그래도 필요경비도 국내 거와 똑같아.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3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똑같아요. 용어는 3가지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중요한 거는 3번째 줄이야. 밑줄 그어.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각만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계산공제는 국외 거는 적용 안 합니다. 계산공제 식이 어떻게 돼요? 계산공제 식. 또 까먹었어.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계산공제. 이거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적용 안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양도차익의 외환산.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미국에서는 달러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해야 돼. 그럼 달러를 뭘로 고쳐야 돼요? 원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달러로 신고하면 안 받아줘요? 안 하더나 우리나라는 원화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거를 달러로 계산하면 온통 고지서가 딸이야. 딸 낳는 게 주특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뭘로 계산한다?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 전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포인트는 뭐다?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밑줄 그어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양도가액은 환율을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화 크기가 달라지죠? 양도가액은 줄여서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이거는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뭉퉁그려서 양도일 현재 하면은 그 양도가액 짝은 뭐야? 수령한 날 현재.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짝이 뭐다?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양도가액은 짝이 뭐라고요? 수령일 현재 환율 수령하거나 필요경비 짝은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하라 따로따로. 자, 그 다음 과세표준 및 산출세. 국외가 나오면 좌우간 조심해야 돼. 국외는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물가상승분이니까. 그리고 국외는 기본공제는 해줘요. 왜? 기본공제는 국외 걸 팔더라도 기본비용 들어가니까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자, 올라갑니다. 3번. 자, 국외 거 세율은 간단해. 국내 거는 복잡해. 그래서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6에서 45. 미등기 70% 적용 안 합니다. 왜? 실질로 따지니까 국외 거는 6에서 45만 적용한다고요. 7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4번 국외 거. 자, 양도세를. 여기 보세요. 자, 미국에서 납부했잖아. 그럼 우리나라 와서 또 납부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걷고 여기도 걷으면 이중과세잖아요. 그죠? 그러다 외국에서 납부한 거는 국내 걸로 계산할 때는 공제를 해준다. 근데 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자,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포인트가 뭐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란 단어가 나와. 1번 세액공제. 납부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식은 필요가 없고 납부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아라. 그 다음 2번 세액공제를 받기 시키면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아라.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거나 2번 이거 싫으면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아라.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고 수업 마치자고요. 자, 프린트. 자, 이번 시험도 국내와 국외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프린트. 그래서 양쪽. 자, 프린트 2페이지. 자, 납세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 이상 거소를 둔 자, 세 글자로 뭐야? 거주자예요. 국내 거는 거주자면 다 낸다. 그러나 국외 거는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4년까지는 안 걷겠다 이거지. 5년. 그리고 과세대상 차이.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국내 것은 등기돼요.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실질로 따니까 등기불문. 등기되지 않는 것도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국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외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바로 뭘로 구한다? 시가. 시가로 구해요. 추계결정 안 쓴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자, 그 다음 세율. 미등기 70%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실질로 따지니까 6에서 45만 적용한다. 그리고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안 되고 분납은 할 수 있어요. 현찰. 자, 이제 밑에 마지막 오늘 별.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서 잠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읽기 시작. 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외에 납부한 양도세는 둘 중에 하나를 포인트가 뭐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 여기 보세요. 그럼 자, 이 국외 거. 딱 중요한 게 몇 년? 5년이 붙어야 돼요. 국외 거는 뭐를 안 해줘? 장기를 안 해줘.
그리고 미등기더라도 70%를 적용 안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요. 구객권은 5년 이상 거주자면 내는 거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미등기 70%를 적용 안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라고요. 세 가지가 기본 강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자관 3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네요.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업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3월, 4월은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